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사이 심서방 심현섭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죠. 평소와 달리 쉽게 피곤하거나 잠이 많이 오는 분들 계시죠? 예, 지금 졸고 계시나요? 예, 바로 춘곤증 때문인데요. 추위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몸이 봄에 적응하는 익숙한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하루 9시간 이상 수면을 하면 오히려 우울 증상 발생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린다고 그대로 눕지 마시고 따스한 햇살 맞으면서 가벼운 운동하시면서 함께 건강한 봄을 보내시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아, 50이 넘어가지고 이게 허리가 그럼 일단 울산시대부터 신나게 즐겨볼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울산의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화제 코너 이영서 캐스터.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이번 주 울산의 이슈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제가 알기 쉽게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3위는 증가입니다. 고유가 여파가 이어지면서 기름값 부담이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지난달 울산의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장거리 이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울산과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인 동해선 이용객도 증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최고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월간 폭음률이 전국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울산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월간 폭음률은 33.8%로 2년 연속 하락했지만 울산은 39.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울산 시민들이 폭음하는 이유, 경제 사정이 팍팍해서일까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마구마구 한 잔에 눈물잔 다 마셔 갈 때까지 달려보자 두 잔에 하하하 기분 좋다. 역시 맹구를 춤추게 만드는 회식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 제가 소망을 담아 여러분 건배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똑바로 들어. 울산시대 시청률 20% 가보자. 왜 안 해? 너무 씨다고? 이 사람들 취했나 진짜 20% 갈 수도 있는. 나 진짜 오늘 얼마 안 마셨다고요. 여기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잔밖에 안 마셨잖아. 이게 폭음이라고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에? 폭음 기준이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김승진은 3잔. 찬바람이 큰일 났네. 영림이한테 앞으로는 절대로 폭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울산의 주당 여러분도 큰일 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39.2 울산의 폭음률이래요. 집에 가서 혼나기 전에 적당히들 드셔요. 알았죠? 아니면 나랑 집에서 먹든가. 가정의 평화의 적 폭음. 앞으로는 절대 안 해. 근데 하이볼 딱 6잔까지는 괜찮아. 빨대로 막. 근데 젓는 걸로 빨대인 줄 알고 먹다가 정말 짜 죽는 줄 알아. 하이볼 그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거 아시죠? 금주까지는 어렵더라도 회식 자리가 있다면 한 잔 덜 마시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소개할게요. 이번 주 1위는 집중 단속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계곡 불법 시설 정비에 나서면서 울산시도 전면적인 단속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하천 부진의 불법 경작 행위를 점검하고 5월부터 여름철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평상과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인데요. 불법 시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 상황이 궁금하다면 울산시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이슈 많다.
이슈 많슈. 이슈도 많고 재미도 이슈. 다행이다. 착착 잘 맞네요. 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네, 관련 소식 울산메일 조혜정 기자와 함께 뚝 까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슈가 이슈? 네, 힌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봉이 김선달을 잡아라입니다. 역사 약한데 봉이 김선달 선생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조선시대 때였나? 아무튼 대동강 물 팔아먹고 도망친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대동강물은요, 평양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공공재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봉이 김선달은요, 물지객꾼들하고 짜고서는 한양 제일 가는 부자한테 대동강물 판매권을 팔아먹은 일화로 유명해져가지고 조선시대 희대의 사기꾼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으로 돈벌이하는 나쁜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딩동댕 정답입니다. 잘 못 맞추는데.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불법 자릿세의 온상이죠.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입니다. 이 울산 지자체들은요, 올 여름부터 피서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올 여름부터는 이 모든 계곡과 하천 주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과 계곡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불법 평상이나 차양막 이런 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철거하겠다 이런 의지 아래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난달 말까지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울산에서만 한 약 1,000건 정도의 불법 사례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1,000건이 전부 자릿세 받으려고 설치한 평상이나 차양막 그런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1,000건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500건 이상이 불법 경작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텃밭 가꾸시는 거 있죠. 상추 심고, 오이 심고, 고추 심는 거. 네네. 그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이 불법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넣어두는 농막 시설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힌트 하나, 네. 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피서철마다 우리 눈살을 찌푸르게 했던 그런 불법 차양막이라든지 그런 평상이나 이런 거는 1,000건 중에 몇 %나 될까요? 그러면은 불법 경작이 절반이니까 50%에 농막 30% 더 빼고 하면은 한 15%? 땡! 정답은요.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다 틀렸네. 네, 1,000건 중에 1%라고 하면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렇네요. 건데 아직 네. 피서철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음성화돼 있는 수치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1,000건 하면 뭐 10건 하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과 사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네, 이건 2017년 베네골 철골소 계곡입니다. 울주군이 처음으로 행정 대집행에 나섰던 그 장면인데요. 저때 용역업체 직원 40명이 투입이 돼서 이 바가지 자릿세 온상이죠. 평상 30개 정도를 싹 철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기 나오는 이 사진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진은요,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하면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 사진들입니다. 어휴. 저기 보시면 낚시터 불법 데크가 보이시죠? 네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낚시하시라고 이렇게 불법 차양막까지 아주 야물딱지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머니 한 분 텃밭 아주 알뜰살뜰 잘 가꾸고 계시네요. 상추 정말 싱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자릿세 많이 냈던 불법 평상이죠. 개고장이 붙어 있네요. 철거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상들이 등억 알프스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작게천에 피서 갔다 오신 분들, 저기 영상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이렇게 빨간 선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등억 온천에 설치돼 있는 불법 평상들인데요. 작년에 작게천 피서 가셨다가 저 평상에 앉으셨던 분들 이 자릿세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내셨을 텐데 아주 시원하게 가셨다가 열 받고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식의 배짱 영업하신 분들 큰일 나십니다. 아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경범죄에 해당해서 그 당시에는 벌금 10만 원만 냈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철 장사해서 800만 원을 버는데 이 벌금 10만 원 뭐라고 못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근절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런 거면 올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게요. 네. 대통령 의지가 무엇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봉이 김선달 하고 이제 불효령을 내린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국가 공무원들도 굉장히 지자체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울산시 공무원이 어떤 각오를 임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내년과 달리 전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추진 과정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미이행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을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 대집행을 병행 추진한 후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대상까지 간다면 정말 강력한 조치인데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네요. 울산의 대표적 피서지 하면은 베넷골, 작계천, 선바위, 대운천이 딱 떠오르는데 다 울주군에 몰려 있어요.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도요, 이번에 이제 불법 사례가 울산에서만 한 1000건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700건 정도가 울주군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이 올해만 아니더라도 울주군은 매년 한 5월에서 9월까지는 이 행락지 불법 시설물 처리를 위한 이 위탁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3억 원 정도를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올해는 대통령 불효령까지 떨어졌으니까 예산을 좀 올려서 4억 5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에 투입하는 용역 직원도 한 18명 정도 됐는데요. 이 당시 현장에서 이제 민원 전화 걸려와서 현장에 출동한 건수만 한 7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하천부지나 계곡은 시민 모두 즐기는 공공재이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현장을 보신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계곡이든 하천이든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곳인 만큼 특정 사람들이 점령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슈 또 이슈 이슈 만슈. 좋겠슈 많아서 좋습니다. 다음 이슈는 뭔가요? 네, 언젠가부터 울산에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저부터 지금 반성이라고나 할까? 노력 중입니다. 좀만 시간을 주시면은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출산율 저조로 문 닫은 산부인과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나.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출산율이 서서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출산율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부모 돌봄 수당, 손주들에게 주는 이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새로운 당이 생긴 건가요? 돌봄 수당. 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손주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지자체가 대신 수당을 챙겨드리는 거래요. 오. 네, 맞습니다. 울산시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건데요. 오. 이 작년에는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행 첫 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이 가장 큰 불만은 바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일 경우에는 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거였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문턱을 아예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문턱을.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러자마자 신청자가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분명히 30명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90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수당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셨을 때 얼마를 주는 건지. 네, 원래 작년 기준에는요. 영유아 한 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주는 거였어요. 네. 이 수당을 주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손주를 몇 시간 정도는 돌봐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의 수당을 책정해서 주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겠지만 최대로 줄 수 있는 거는 40시간까지 계산을 했을 때 원래 작년 기준으로는 30만 원까지였는데 올해는 대상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깎았어요. 그래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손주 나이나 부모의 소득 같은 건 상관없이 다 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랬다가는 우리 지방 정부 예산이 다 거덜이 나잖아요. 뭐 다 신청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겠죠. 네, 그래서 기준을 일단은 정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손주 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능할까? 24개월부터요. 47개월까지의 손주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에는 현재로서 명확한 커트라인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아이 돌봄에 공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거나 그리고 뭐 부모 중에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한 분이 질병이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든지 뭐 다자녀여서 좀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문화 가정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돌봄 공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조부모 나이가 되고 애는 없거든요. 노인수당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부모 소득하고는 상관없나요? 네, 이건 중요합니다. 네. 기준. 부부 소득은요. 이게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의 또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연소득을 그러니까 월 소득으로 보면은 이 3인 가구 기준으로는 800만 원 월,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970만 원 정도를 벌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요거 어느 정도 중상층 정도 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손주 돌보는 조부모님 중에 기준이 맞으시면 연구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의 이슈,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동의한다면 조혜정 기자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